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원입니다. 오늘은 초중급 색소폰 강좌 제2편 청소관리 그리고 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색소폰을 청소하는 법, 그리고 이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이 가방을 열어둔 채로 이렇게 가방을 들었을 때 확 엎어지면서 악기가 고장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지퍼를, 이 뚜껑을 이렇게 이제 덮으면 바로 지퍼를 잠가라. 그래야지 고장이 안 난다.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청소 관리에서도 항상 초반부터 습관을 좋게 들이는 게 악기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좋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그게 이제 캡이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캡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캡을 항상 연주를 할 때마다 빼서 보관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다 뒀다가 뭐 잃어버리고 뭐 이거 불규칙하게 얘를 보관을 하다 보면은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얘를 보관하는 장소는 이제 이 맥을 어차피 결합을 해야 되니까 여기 맥 주머니에 마우스피스 이 캡을 핸드폰 맥 캡을 여기다가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청소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이 침수건을 세 가지를 드리는데, 이제 악기를 닦는 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침수건 소자는 이제 마우스 피스나 맥 안쪽을 청소할 때 이제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침수건 이제 원형 대자, 요거는 이제 그 악기 바디를 통과시켜 가지고 청소하는 침수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기를 다 연주를 하셨다면은 이 외관에 흐른 침을 이 침수건으로 이 극세사용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깨끗하게 구석구석 닦아주시는 게 좋고, 이제 이런 구석 사이사이 같은 데는 이제 면봉으로 닦거나 리드를 거꾸로 해서 하거나 이런 이제 얇은 면봉으로 이런 사이들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호흡뮤직에서 구입을 하시면은 이런 이제 서비스 팩을 받게 되시는데, 이 서비스 팩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패드 드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패드 드라이를 활용을 해서 패드를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색소폰 담보 사이에 침이 묻게 되기 때문에 이 패드 드라이를 이쪽에 넣으시고 얘를 패드를 톡톡톡톡 치면서 이제 이 패드를 너무 꽉 누르지 말고 살짝만 눌러주시고 이 패드 드라이를 잡아당겨서 패드에 있는 침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까지 청소를 안 해도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건조가 되면서 크게 문제는 안 생기지만, 자연적으로 패드가 벌어져 있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도샵이라든지 솔샵이라든지 이런 버튼은 이게 키가 눌러져 있는 상태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키도 안 눌렀을 때 키가 눌러져 있는 애들은 반드시 패드 드라이를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당겨 가지고 침을 청소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도샵도 마찬가지로 넣어 가지고 패드 드라이로 청소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패드에 이제 담보를 닦을 때 이제 침이 약간 끈적거리는 이제 분비물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패드 드라이로만 닦으면은 그게 이제 잘 닦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 색소폰을 연주를 하시면은 이 리드를 다 쓴 리드가 항상 이렇게 남게 돼요. 이것은 이제 앞에가 마모되면은 리드를 이제 버리는데, 그 버리는 리드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제 물티슈에 이렇게 거꾸로 이 리드를 뒤집어 가지고 물티슈를 한번 찍어서 이런 식으로 물티슈를 활용해서 이 패드에 있는 이물질을 닦아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잘 닦인다. 그래서 물은 바로 마르기 때문에
약간 끈적거림이 있거나 그러면은 물티슈로 닦는 게 가장 안전하고 잘 닦이는 그런 재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티슈와 리드를 활용해서 이제 닦을 수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닦아주시고, 제일 이제 바디를 이제 청소하실 때는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생긴 침수건을 가지고 이 줄을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줄을 넣은 다음에 이 줄을 쪼로로로 이게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게, 이렇게 해서 이 걸레 모양도 이렇게 이제 오므려지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지게끔 이렇게 이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추가 이쪽에 있을 거니까 얘를 중력이 아래로 흐르는 방향을 그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그대로 물 쏟듯이 이렇게 이제 뒤집어 주면은 이렇게 추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를 이렇게 빼셔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할 수가 있다. 여기 안쪽에 주의하실 게, 안쪽에 보시면은 이 색소폰 부속이 이 핀이 하나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을 고정하기 위해서 이 안에 통과돼서 이 핀이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 걸레가 걸려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잡아 당기다가 이게 이제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끊어져서 이제 오도가도 못하게 여기 안에 이제 걸레가 걸려 있으면은 색소폰을 부를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이제 하게 되면은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가까운 악기점에 들고 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바디를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이 제가 경험한 게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이 걸레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어요. 이거를 대자라 그러고 소자라 그러는데, 색소폰은 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 대자는 마디를 하는 거고, 이 소자로 이제 넥을 하는 건데, 넥을 청소할 때는 이 소자 걸레를 추를 이쪽에다가 이제 구멍이 큰 쪽에다 넣어서 이렇게 약간 흔들어서 추를 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잡아 당겨서 안쪽에 있는 침을 이렇게 닦아주는 이런 방식인데, 그런데 가끔 아무 생각 없이 헷갈려서 이 대자 걸레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서 당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초반에는 여기가 이제 두꺼우니까 초반에는 좀 들어가지만 여기서 걸려서 이제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거를 억지로 빼다가 기를 손상되고 고장 내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실수하지 않게 이제 이 넥하고 마우스 피스를 청소할 때는 이제 작은 걸레로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대자를 잘못 넣어서 걸렸다 그렇게 하면은 강제로 빼고 막 너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가까운 악기사에 들고 가서 거기서 빼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게 낫다. 그것이 악기를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이다. 비싸지 않은 악기면은 다행인데, 비싼 악기 같은 경우 잘못해서 이제 손상을 주게 되면은 넥만 해도 상당히 비싸니까 그것을 주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바디는 이제 대자로 해서 아까 같이 이렇게 통과시키고, 이제 넥도 그렇게 통과시키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우스 피스는 이렇게 이제 캡하고 리가처하고 이렇게 이제 피스랑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끔 보면은 이 리가처의 방향을, 이거를 이렇게 이제 거꾸로, 이게 이제 오른쪽 방향이 조여지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이제 하면 된다 그랬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이걸 반대로 해도, 위쪽으로 조여지게 해도 그래도 이게 오른쪽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리가처 모양 자체가 둥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리드의 모양하고 맞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요 갈라진 틈이 리드 쪽으로 가게 그렇게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이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반대로 위로 올라가게 그렇게 조립을 하시면 안 된다. 보통 이제 야마하 같은 계열은 이 조이개가 밑에 방향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셀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조이개가 위쪽 방향으로 가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주의하셔서 조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불고 나면은 리가처는 뭐 딱 특별히 딱히 청소할 게 없고, 그리고 뚜껑 캡도 마찬가지고, 이 마우스 피스도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주거나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잔여물이 여기 이제 패치 사이에 이제 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청소해 주시고, 이 마우스 피스와 패치 이 틈 사이에 이제 분비물이 계속 끼게 돼요. 그러면은 리드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런 분비물들을 이제 긁어내고 이렇게 해서 깨끗이 청소하신 다음에 이제 물로 이제 수돗물에 헹궈서 청소하시는 게 좋고, 수돗물이 없다 그러면 물티슈로 닦아가지고 하시고, 이 작은 침수건을 마우스피스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당겨주시고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색소폰을 연주하고 나서는 항상 매일 이 마우스피스와 넥하고 바디하고 매일 청소를 해야 된다. 이제 뭐 안 불었으면 안 해도 되지만, 이제 매일 연습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매일 청소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토 색소폰의 운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폰하고 YDS-150하고 같이 편수에 따라서 1편, 2편의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오늘은 이제 청소 방법과 운지편까지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조립에 대해서 이제 지난 영상 1강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1강 영상대로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요 날개가 여기 옥타브 핀 가운데쯤으로 오게 이렇게 해서 조여주시고, 이 마우스 피스는 리드가 아래 방향으로 가게 해서 이제 갈라진 틈이 중앙 센터로 오게 그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목걸이도 착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색소폰을 조립하고 이제 착용을 했다면 이 목걸이의 끈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를 때 내가 목이 이렇게 앞으로 가서 얘 머니까 이렇게 가서 이걸 맞추면 안 돼요. 얘가 이 자세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을 때 얘가 마우스피스가 내 입에 정확하게 적당량 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목걸이 끈을 조절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불어보면서 그걸 맞추시고, 그 다음에 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색소폰은 이제 운지가 기본 운지가 이렇게 이제 리코더하고 똑같기 때문에 에어로폰이나 YDS-150 다 동일한 운지를 사용을 하니까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실물 색소폰은 좀 다른 면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이제 알토 색소폰이나 테너 색소폰, 소프란 색소폰 다 동일하고요, 키는.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야마하 280 모델인데, 여기 보면은 하얀색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여기 조그만한 이 제일 새끼 버튼, 제일 조그만한 애는 누르는 게 아니고, 이걸 눌렀을 때, 그 밑에 걸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같이 눌리는 그런 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이렇게 누르면 C 플랫을 쓸 때 이제 쓰는 키인데, 그것은 나중에 플랫을 배울 때 연습을 하시면 되고, 우선은 이렇게 3개를 누르면 된다. 그리고 여기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이 색소폰 재질의 금색으로 되어 있는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을 보시고, 흰색 3개 누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누르면 되겠네.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이제 이상하게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시냐면, 버튼이 오목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그래서 오목한 거 3개를 누르는데, 여기 조그만한 새끼는 누르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는 일명 제가 이제 혹키라고 얘기하는데 혹처럼 톡 튀어나와 있다. 요것은 이제 파 운지로서 제일 이제 사목타브 고음을 낼 때 쓰는 운지니까 우선은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제일 위에 키는 생략을 하고, 요거 이제 두 번째 하얀색부터 이렇게 얘가 키가 생긴 게 오목한 키 3개를 누르고, 오른쪽도 보면 이렇게 오른손도 하얀색이 키가 3개가 있어요. 얘를 3개를 누르고 새끼손가락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2개가 있는데, 이 2개 중에 제일 아래 거 이렇게 누르고, 요 키 3개 누르고, 그리고 왼손에 또 이렇게 동그란 거 하얀색으로 된 부분 오목한 것을 3개 누르고,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오른손은 4개가 되겠죠. 이렇게 누르면 이게 이제 도 운지가 되고,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을 떼면은 레가 되고, 이게 미, 이렇게 하면 파, 그 다음에 요걸 파를 떼면 솔이 되고, 솔에서 이게 라, 그 다음에 이게 시, 도.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많이 뗐지만, 실제 연주에서는 이게 손이 거의 달라붙어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빠른 연주를 할 수가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알아봤고, 그 위에 이제 한 옥타브 위에는 여기 이제 옥타브 키를 누르고, 이제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됐으니까 그 위에 레부터는 옥타브 키를 누른 상태에서 레를 잡아주시면 그 위에 옥타브 키가 나오게 되겠죠.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해서 2옥타브의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제 운지를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많이 튀어나온 거, 요 사이드 키에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레가 되고, 하이음의 도를 잡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 요걸 누른 게 레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이 집게 손가락으로 요것을 누르면 이제 미 플랫이 되는데, 레 다음에 미를 내려면 요것을 누름과 동시에 이쪽 사이드 키에 3개 있는 요 키 중에 맨 위에 거 요까지 같이 눌러야 3옥타브 미가 된다. 그래서 미 다음에 요 상태에서 여기 제일 튀어나온 부분, 여기에 하나 둘 세 개 중에 제일 마지막 거 요까지 누른 게 3옥타브 파가 된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 이제 요 키가 있어야 약지로 누를 수 있는, 여기 보면은 이제 도하고 레샵이 있고, 여기 안쪽에도 2개가 키가 더 있어요. 여기 사이드 키 3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안쪽에 요 끼다랗게 일자로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파운지에서 요거까지 누른 게 파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 2옥타브, 그 다음에 레미 파 파샵까지, 그렇게 운지가 마지막 운지입니다. 실물 색소폰에서 있는 마지막 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샵 운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샵 운지는 도를 잡은 상태에서 이쪽 새끼손가락에 보면은 키가 4개가 모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중에서 이제 이 바깥쪽이 도샵, 이 안쪽이 시, 이 위에 게 솔샵, 그리고 요거는 저음 B 플랫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면, 이제 도를 잡고 새끼손가락에 요 4개가 뭉쳐져 있는 요 부분, 여기에서 바깥쪽 4개 중에 바깥쪽을 누른 게 도샵, 도샵에서 그 안쪽이 시, 새끼손가락이 솔샵, 그리고 이 제일 아랫부분 요게 저음 B 플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도시로 이렇게 시로 내려갈 때는 이제 도를 잡고 도, 시, 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 시, 도. 그 다음에 도 다음에 도샵이 되겠죠. 도샵은 도를 부는 상태에서 아까 시 운지 그 바깥쪽 거 이것을 누르면 도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 샵이 되고, 그 다음에 레, 레 샵은 그래서 레 운지에서 도 위에 거 요거 누른 게 도 샵.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가 되고, 파에서 파샵은 이제 미하고 파하고 거꾸로 이렇게 하면 파샵이 되고요. 파에서 요걸로 눌러도 요 키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기도 키가 있으니까. 그래서 파에서 이걸 눌러도 파샵이 된다. 요것은 이제 파 트릴 키로서 이제 파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미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삑사리가 날 확률이 있으니까 요것을 눌러서 파샵 이렇게 해도 문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요것을 대체 파샵 혹은 파 트릴 키 이렇게 명칭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음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파 트릴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다 뺀 상태가 솔이 되기 때문에 솔 소리가 섞여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파 트릴 키로 요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솔에서 솔 샵은 아까 얘기한 이쪽 새끼손가락 부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긴 거 이걸 누르는 게 솔 샵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라운지인데, 요 왼손 두 개 누른 거 라운지에서 이쪽 사이드 키의 제일 아래 거 이것을 누른 게 C 플랫이 된다. 이렇게 해서 C 플랫,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도, 그 다음에 이제 도에서 2옥타브 도샵인데, 2옥타브 도샵은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에, 그게 그냥 누르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엄지손가락하고 거리하고 이렇게 해서 키 누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상태가 도샵이 된다. 그럼 도를 불다가 이걸 떼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도에서 도샵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에서 도샵. 그 다음에 이제 2옥타브는 옥타브 키만 누르고 이제 다 동일하고요. 여기 이제 레샵, 파샵, 솔샵, C 플랫, C, 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샵이 되죠. 2옥타브, 3옥타브 도샵이 되죠. 이렇게 해서 도샵 다음에 음이 레 키가 되는 거고, 레 다음에 미 플랫 다음에 미 이렇게 하면 되고, 미하고 파하고는 반음 사이니까 미에서 이렇게 누르면 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면 파샵. 여기까지가 색소폰에서 모든 키 운지인데, 뭐 이거 한번 따라 해보려고 하니까 뭐 소리도 안 나고 이거 뭐 불기도 힘들고 이거 어떻게 운지해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화면으로 봐서 이게 이렇게 눌렀는지 뭐 눌렀는지 잘 구분도 안 가고 그러실 거예요. 이 영상을 이제 색소폰을 한참 하다가 어떤 뭐 솔샵이 뭐였더라 뭐 이제 기본 도레미파는 되는데 문제가 뭐가 잘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이제 이 영상을 돌려보면서 다시 보시면 저걸 눌렀구나 이렇게 이제 인지가 되니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색소폰 한두 번 뭐 불어보지도 않고 엊그제 받았는데 이걸 보고서 모든 키를 딱 뭐 화면 보고 이렇게는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기초부터 또 책자도 있고 이렇게 잘 배워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문 선생님한테 개인 레슨을 받는 게 가장 빠르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이제 선생님이 없을 경우에 영상을 잘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이제 계속 해보면서 내가 모르는 운지를 잘 보면은 영상에서 어떤 운지를 눌렀는지 이렇게 구분이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가 이렇게 키 운지가 많고 도대체 뭐가 누른 거고 뭐가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될 거예요. 뭐든지 첫술에 배부른 거 없듯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리고 시작이 반이니까 도레미파를 다 익히셨다면 색소폰 반은 배우신 거니까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키 운지를 설명을 드린 거는 이제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차근차근 이제 운지를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각 운지마다 도레미파의 이제 연습을 계속 하시고 쉬운 곡부터 연습을 하시면은 실력이 며칠 만에 쑥쑥 잘하실 거예요. 그리고 알토 색소폰으로 이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 알토 색소폰의 저음이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알토라 그래서 알토는 쉬운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알토로 시작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알토는 무조건 쉬운 그런 악기는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음 C라든지 저음 도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제가 학원을 했을 때 한 몇 달 해야 제대로 이제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뭐 한 1년 정도 학원을 다니면서 배웠다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된 저음 소리를 못 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일주일 만에 소리를 다 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사람마다 이제 편차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 저음 소리를 내기가 그렇게 이제 쉽지 않다. 그건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그렇게 좀 어려운 게 그게 보편적인 거고 그게 정상이니까, 이 색소폰을 배우실 때 이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해서 이제 포기하시는 일이 없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모든 악기는 다 어떤 악기가 쉬워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배울 수는 있지만, 사실상 모든 악기는 다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자기가 그런 생각하는 음들을 악보를 보고서 그 프로세스를 내가 처리를 해서 이걸 운지를 해가지고 그 리듬과 음정을 정확하게 내야 되고, 색소폰 같은 경우는 각 음정마다 호흡의 세기라든지 그 입술의 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합이 맞아야 또 정확한 소리가 나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악기는 다 어렵습니다. 근데 모든 악기를 했을 때 악기가 뭐 한 이틀 만에 아니 이제 되네, 뭐 다 배웠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재미가 없을 거예요. 이게 악기가 어렵기 때문에 배워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실력이 늘고 뭔가를 하나를 습득을 하고, 습득한 거에서 뭔가 이제 개명을 해서 불었는데 짧은 동요라도 이게 멜로디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재미가 있고, 이제 배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실력이 점점 느는데 그 과정에 행복이 있는 거고 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 결과만 오늘 시작했는데 당장 뭐 도가 어디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이제 당장 뭐 아리랑을 불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서는 이제 악기를 차근차근 배워 나가시기가 이제 좀 힘겹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접근 방법을 어, 나는 이제 악기를 하나 배워보고 싶은 것이 예전부터 로망이었는데, 정말로 차근차근 해서 이 악기 하나를 정말 잘 배워보고 싶어.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그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가겠다. 그러한 자세로 하신다 그러면은 머지않아 재밌는 행복을 느끼실 수 있는 날이 금방 온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실물 색소폰에 알토 색소폰을 가지고 이제 청소하는 법하고 운지표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초중급 강좌에서 계속 중급까지 계속 이제 강좌를 이어나갈 계획이니까 다음 영상도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